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차본 박프로예요. 유튜브 영상 아주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대략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영상을 기다리고 계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주식쟁이가 주식을 관둘 수는 없어요. 고양이가 생선을 절대 피해갈 수는 없죠. 제가 주식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유튜브 영상을 예전에는 매일같이 올려드렸는데 언제부턴가 올라가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든 거잖아요. 앞으로는 예전처럼 최대한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업무가 바빴고 주식 매매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튼 저와 함께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하단 상세 설명 누르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에 주소와 비번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 열정을 가지고 주식을 열심히 배우고 싶으신 분들만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은 예전처럼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주식 방송 자체가 재미가 있을 수는 없어요. 웃긴 코믹 컨셉을 가지고 해드리면 모를까, 또 제가 사투리 왜 이러노 와 이러노 뭐 이러면서 제가 사투리 억양이 아니기 때문에 억양 자체가 또 재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얼굴을 까고 뭔가 재밌는 표정이라든가 제스처를 취해가면서 하는 그런 방송도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있을 수는 없어요. 재미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집중만 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영상 중간중간 끼워서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재미,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입니다. 똑같은 유튜브 방송을 30분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방송을 선택해서 어떤 식으로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날 개장을 하게 되는 이런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초이스할 수도 있고, 앞으로의 시장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에 접근을 해야 될까,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띄워놓은 창은 간단하게 시장 리스크예요. 시장 리스크가 뭐예요? 위험이죠. 위험은 뭘까요? dangerous. 단 거죠, 단 거. 단 거는 위험해요. 당뇨병에도 걸릴 수 있고, 요즘 한참 당뇨 관련주가 많이 올랐고, 비만 관련주도 많이 올랐잖아요. 아무튼, 단 거. dangerous. 단 거죠. 리스크가 현재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미국의 셧다운. 이름 자체도 뭔가 위험함을 뜻하죠. 셧다운.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셧다운은 간단하게 일시적 업무 정지를 뜻해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컴퓨터 셧다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렇게 작동을 하다가 뭔가 오작동이 생겨서 에러가 걸려서 멈춰버렸다. 그러면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하고 있었던 업무 자체가 마비가 되는 거고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껐다 켜야겠죠. 즉 미국의 셧다운 자체도 잠시 모든 작동, 모든 행정 업무를 멈추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리셋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이 셧다운이라는 거 자체가 그동안 뭐 지금이야 와서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있었고 매년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인데, 이맘때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예요. 셧다운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파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관광이라든가 여권, 그리고 비자 발급 업무의 중단 및 지연,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보수 지급 중단. 쉽게 연방 공무원, 공무원들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 지급 중단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 증시, 주가 지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군 피해도 피해갈 수가 없고, 국세청의 세금 업무의 중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대충 미국의 이제 셧다운 관련된 내용, 과거부터 대충 보게 되면, 1976년, 그리고 1977년, 그 다음에, 1978년, 그리고 1981년, 1982년, 그리고 1983년, 84년, 86년, 87년. 가장 최근은 트럼프 대통령 2018년. 2018년이에요. 2018년에도 셧다운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업무 정지, 일시적 업무 정지가 일어났는데, 이거 먼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과연 그 당시 셧다운이 생겼을 때 미국의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이 셧다운 자체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막 몇 개월에 걸쳐서 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다 협의가 됩니다. 여튼 2018년도에요. 2018년도 대략 12월 정도부터 해서 보면 돼요. 2018년도 잠시만요. 자, 2018년도 12월 말 정도부터 해서 2019년도 1월 초 정도로 해서 보면 1월 달 정도로 해서 보면 되는데, 크게 많이 빠진 건 없어요.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빠졌다 반등을 바로 갔어요. 해결된과 동시에 가는 거고, 셧다운이 생기느냐 마느냐 이거는 불확실성이잖아요. 불확실성 자체는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예요. 근데 불확실이 해소가 된다면 리스크 해소죠. 악재 소멸. 셧다운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 가장 최근의 흐름이야. 바로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 셧다운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낄 이유는 없어요. 의미 없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은 작년부터 해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올해 꾸준히 금리 자체를 인상을 했고, 그 인상을 하니마니 이런 거 자체 언급이 될 때마다 이게 또다시 불확실성이잖아요. 셧다운이랑 마찬가지예요. 올리면 끝이에요. 악재 소멸. 올리기 전에 또는 올리지 않더라도 올릴까 말까 이런 뉘앙스 자체가 이게 리스크인 거지, 확정이 돼버리면 그건 끝난 거예요. 쉽게 이런 거죠.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부도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는 부도, 하나는 부도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느 쪽이든 A든 B든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투자자 입장에선 이거에 투자해 마라. 긴가민가. 리스크죠. 악재인 거죠. 근데 부도가 나든 부도가 안 나든 한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버리면 이거는 악재 소멸이에요. 투자를 해 마라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같은 원리예요. 기준금리는 올해 2023년에 아마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많으면 이제 한 번 더, 아니면 이 한 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년 정도면은 아무래도 금리를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지가 되다가 결국은 내려가겠죠. 추가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금리를 올린다? 그럴 수는 없다 말씀드리고, 이 두 가지 리스크가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리스크예요. 그리고 미중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튼 바이든과 시진핑이 지금 만나니 많이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만나면 좋죠. 만나서 미국과 중국이 뭔가 화해의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만 나오면 단기적으로 증시 랠리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한테도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겠죠. 아무튼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니 많이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물가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잡고 있는 물가 목표치 2% 정도죠. 그 목표치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가 금리를 가지고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율을 해가지고 물가를 잡겠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쉽게. 그리고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통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뭐죠?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하는 거고 시장 경제가 좋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막 진짜 위로 천장까지 솟고 막 높아져요.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사람들이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잘려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시장 경제가 안 좋다는 거고. 근데 이게 웃긴 게, 실업률이 낮아질수록 기업 주가 지수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되고 있어요. 실업률이 낮아질수록 주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웃기죠? 웃긴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요. 시장 경제가 좋고 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그러면 월급을 잘 받는 거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날 테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업 경제에 좋은 건데, 그럼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거꾸로 엇박자를 타고 있다는 거죠.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고 고용률이 떨어져야 되고 취업자 수가 낮아져야 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늘어나야 주가지수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주가지수를 위로 올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다는 거죠. 웃기죠? 암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간단하게 미국의 고용 비율이에요. 고용 비율. 여기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때 급격히 떨어졌어요. 고용 비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유동성 공급과 함께 시장이 살아나면서 고용 비율도 V자로 반등을 했어요. 지금 위에서 상단에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고용 비율이 떨어진다. 급락을 한다.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급락을 한다. 그럼 시장이 안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쉽게 취업을 못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간단하게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못 한다. 금리가 안 올라가고 오히려 금리를 낮추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죠? 쉽게 대출이 저리로 해서, 대출이 아니고 죄송해요. 기업이 저리, 낮은 이자율로 해서 대출을 많이 땡겨올 수 있고, 그 대출금으로 해서 기업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면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부동산을 살 수가 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 지표는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는 실업률이에요. 미국의 실업률. 미국의 실업률 자체가 높아져야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실업률이 급격히 올라갔는데, 역시나 고용률과 반대의 흐름을 보여야 되는 거죠. 실업률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현재 낮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얘가 높아져야 좋은 거예요.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거고, 기존에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의 모가지가 날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죠. 여튼 실업률이 높아져야 주가지수가 올라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는 속뜻은 실업률이 높아지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명분이 안 선다. 그리고 취업자 수. 이거는 미국의 취업자 수예요. 취업자 수도 지금 꾸준히 높아지고 있죠. 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게 떨어져야지 좋다. 그리고 주간 이제 신규 실업수당이에요. 미국의 실업수당. 이 실업수당 자체는 높아져야 좋다. 너무 쉽죠? 여러분들?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내용 없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에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 자체를, 목표치가 2%선이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도 코로나 때 물가가 낮아졌다가 서서히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높이는 순간부터 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너지 물가를 포함시킨 물가도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있어요. 지금 매달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CPI 발표 때마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지수가 발작을 일으키고,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지수가 호재로 반영이 돼서 랠리, 상승,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는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데요. 에너지 물가 자체가 포함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라든가 그리고 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최근에도 유가가 $100를 하니 많이 해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에너지 가격 포함, 이제 석유 물가 포함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는 약간의 오름폭 상승이 일어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끝없이 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잡혀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을 풀면 유가는 또 잡힙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 부분이 있어요.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나스닥이라든가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이라든가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흐름, 지금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나스닥과 코스닥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국의 금리예요. 금리. 지금 띄어놓은 창은 10년물 채권 금리예요.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고, 이거를 지금 한 20년치를 대충 보게 되면은 2000년도부터 해서 현재 2023년 최근까지, 여기가 최근이죠. 최근 이 흐름을 10년물 채권 금리가 4.5잖아요. 4.5. 이때가 언제냐면은 대략 2007년, 8년. 여기 최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여기서 눌리는 게 좋죠.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고, 시장 리스크가 어느 정도 생기다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튼 고점 부근이 오면 일시적으로 눌릴 수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10년물 금리보다 더 빠르게 반응을 보이는 게 2년물 단기. 금리는 단기일수록 반영이 더 빨라요. 상승폭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2년물이 엄청나게 움직임을 빠르게 보이고, 그 다음에 10년물이 따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2년물 금리도 2007년 8년 정도의 금리 고점 부근까지 왔어요. 여기서 눌려줘야겠죠. 눌릴 가능성이 높겠죠. 셧다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일시적으로 돌파를 하는 흐름이 보일 수도 있지만, 기준금리라든가 이제 올해 한번 올라가는 게 사실 확실해지고, 리스크 이제 올리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 확실하게 올려버리면 이건 재료 소멸이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또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가지 원자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식량, 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밀은 지금 2019년부터 해서 2023년 최근까지의 흐름인데, 보시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공행진을 하던 게 지속적으로 하방 추세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거는 물가를 잡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밥상 물가도 내려가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또 올라간 거를 반영시켜서 식품 가격을 올려버린 거를 내리진 않아요. 유지는 하지. 웃기죠? 올라갈 때는 재빠르게 반영시켜서 올려놓고, 내려갈 때는 내려야 되는데 내리질 않아요. 유지만 한다. 사기꾼 새끼들이죠. 그리고 옥수수요. 옥수수도 보시게 되면 역시나 똑같아요. 하방 추세로 이어가고 있다. 하방 추세가 뭐예요?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얘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다 널뛰기 하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 버리면 식량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밥상 물가도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미국 연준의 물가 목표 달성하는 게 어려움이 생기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명분이 된다는 거죠. 여튼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죠. 나쁘지 않죠. 그리고 콩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을 찍고 하방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산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뭐 구리도 있고 철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리 정도 볼게요. 구리는 지금 횡보 추세로 이어가고 있고, 고점 대비해서는 하방 추세지만 저점이 낮아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러면 삼각수렴이라고 해요. 보통 위로 뚫어주느냐 밑으로 깨고 내려가느냐, 지금 그런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고, 구리 가격이 좋은 흐름을 보인다는 거는 앞으로의 산업재, 그러니까 경제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여튼 지금 구리는 삼각수렴을 해가면서 횡보 구간을 가지고 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 가격이 급등을 할 때는 이제 세상에 어떠한 전쟁이든 뭐든 이런 위험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금값이 보통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요. 근데 현재는 금값이 하방 추세로 이어가고 있죠. 밑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금값이 요동치지 않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지금 현재 긍정적인 흐름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리튬 관련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리튬은 보시게 되면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원바닥, 투바닥짜리 지금 이탈하느냐 마느냐, 여기를 이탈해버리면 하방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 뚫어버리면 쌍바닥 찍고 쌍봉 찍으러 가는 거죠. 앞전에 고점을 향해서. 그러면 리튬 관련주가 또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참고해 주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가지 지표들을 한번 봤던 부분이고요. 코인도 있어요. 투자 자산. 예전에는 코인 같은 게 없어가지고 대표적인 투자 자산이 예금, 부동산, 주식 정도였는데, 지금은 코인이라는 위험자산, 코인도 엄연히 위험자산이에요. 언론에서 무슨 주식과 코인이 반대 흐름을 보인다, 코인이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코인을 언제부턴가 안전자산으로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아니에요. 코인도 위험자산이에요.
주가 비슷하게 흘러가요. 주가 지수와. 그래서 지금 띄어놓은 창은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이제 일봉인데 그냥 월봉으로 해서 볼게요. 월봉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월봉이죠? 이거를 제가 나스닥 월봉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비트코인 월봉이 고점을 한번 찍고 밑으로 떨어져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다가 살짝 눌려서 횡보하고 있죠. 나스닥도 고점을 찍고 떨어져서 바닥을 횡보하다가 살짝 반등해서 지금 밑에서 살짝 눌려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똑같아요. 지금 모양새가 똑같죠? 똑같이 움직임을 보여요. 비트코인이 언론에서 언급을 했듯이 예를 들어서 얘가 안전자산이면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지는 달에는 코인은 이렇게 떨어질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죠. 디커플링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커플링이잖아요. 동조합. 같은 방향을 보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고해 주시고, 코인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지금 이런 이제 월봉 기준 이런 라인 있잖아요. 이런 구간을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이탈만 안 하면 돼요. 여기서 행보를 하더라도 위로 가주는 그림이 좋다. 어찌됐든 코인도 방향성을 상방으로 자꾸 움직여주면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데 시장에서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데 뭔가 두려움이 안 생기고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리스크가 없고 그만큼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다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코인도 상방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좋아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나스닥 차트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거잖아요. 원바닥 투바닥 자리에서 지금 행보 오르락 내리락 와리가리 하고 있죠. 요 라인대를 지켜주면서 위로 가주는 게 좋아요. 아셨죠 여러분들? 쉽게 그냥 13,100포인트 요 라인대를 하방으로 깨고 강하게 밑으로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좋다. 쌍바닥 찍고 위로 가주는 게 베스트겠죠. 그리고 S&P 500 S&P 500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4220포인트 하방 요 라인대 지켜주는 게 좋아요. 상방은 4310포인트 위로 안착을 다시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우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제외를 할게요. 다우는 쉽게 그냥 큼직한 애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다우는 제외하고, 그리고 유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100달러를 돌파하니 많이 하는 유가는 상방 93.44달러, 하방 88.99달러, 89달러 정도 요 사이에서 지금 가두리, 이게 지금 가두리에요. 여기 안에서 가두리 박스권 93.44 여기를 다시 한번 강하게 뚫고 안착을 해버리면 시장에서 말하는 100달러 근처 95, 97달러 정도 헤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일 하나 89달러 여기 밑을 깨고 내려가 준다면 다시 요 아래 라인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죠. 쉽게 1층 2층 지금 3층이에요. 3층 공사 중인데 3층 공사를 다 못하고 2층으로 다시 겨내려간다는 거는 부실 공사난 거죠. 그럼 2층으로 내려가주면 좋은 거잖아요. 유가가 내려가면 여러분들 자동차 휘발유, 경유 가격 내려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유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횡보해주는 게 좋아요. 급등, 급락은 안 좋아요.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2022년 2022년 10월달 고점을 찍고 하방 추세로 이어오던 게 지금 전체적으로 박스권 흐름,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죠.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추세대로 보면 상승 흐름을 탔어요. 하방 추세 이어가다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강하게 위로 뚫어버리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배드, 안 좋은 거고, 밑으로 이탈, 추세대 하단 이탈해지면 나이스, 이건 베리베리 굿이에요. 지금 추세대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단기 가두리, 여기를 가두리 라인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상단 1360, 하단 1340 깨고 내려가주면 나이스. 아셨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추석 연휴, 그리고 다음주 10월 초 대체 공휴일, 개천절 이런 거 다 끝나고 개장을 하기 전에 미국의 셧다운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차피 확정이 되면 재료 소멸, 악재 리스크는 사라지는 거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환율은 지금 눌려야 되는 자리예요. 눌려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 어떤 식의 흐름을 보일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먼저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추세대를 이어가고 있다가 최근에 코스피가 추세대 하단을 이런 식으로 이탈을 시켜버렸어요. 이탈을 시켜버렸고 지금 반등을 하니마니 하고 있는데, 자, 2445포인트 그리고 하단 2380포인트. 일단은 2445포인트에서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고 위로 다시 올라타주는 게 베스트.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주로 투자하는 거는 코스닥이죠. 우리는 코스닥을 주로 투자를 합니다. 9월달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 정도 코스닥이 밀렸어요. 간단하게 여기 고점 대비 12% 정도 하락을 했던 부분이고, 충분히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상황이고, 현재 반등을 한 지점이 대충 앞전에 바닥자리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원바닥, 투바닥, 쌍바닥 찍고 반등. 쌍바닥 찍고 반등했으면 위로 가주는 게 좋죠. 아니면 여기서 행보를 해주는 그런 그림도 나쁘지 않고요. 여튼 코스닥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추세 대충 이렇게 추세대를 긋게 되면 상승 추세대를 잘 타고 가고 있다가 최근에 코스닥처럼 이탈을 시켰어요. 그쵸? 여기 뚫어서 하방으로 내려가면 강하게 하방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라인인데, 여튼 지금 중요한 거는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추세 자체가 완벽하게 하방으로 떨어졌다 볼 수는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완벽하게 하방으로 추세 자체가 떨어졌다 볼 수는 없다. 뭔가 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죠. 지수가 떨어지든 말든 이건 중요하지 않다. 가는 놈은 간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기 코스닥 1062포인트 2021년 8월 6일 고점을 찍고 단기적으로 여기서 하락 추세가 나왔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해서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긴축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빠지는 고점 1062 찍고 하단 660포인트까지 이렇게 개폭락하는 하락장에서도 우리는 돈을 벌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미 겪어봤잖아요. 어떤 식의 방향성이 나오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 이제 미국의 주식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외 주식이에요. 나스닥 애플이에요. 애플 맞나요? 발음? 아무튼 애플은 단기 박스 여기서 쳐주다가 이탈을 시켰어요. 175 이탈을 시켰고 하단 165에요. 요 라인 여기는 일단 이탈을 안 하는 게 좋고요. 175 위로 다시 올려놓는 그림이 좋아요. 올려놓는 그림이 좋고, 상승 추세대 타고 엄청나게 급등시키다가 여기서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왔어요. 그리고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고점이 낮아지는 거는 고점이 낮아지는 거는 별로예요. 고점이 낮아지는 건 다시 위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아니면 일정하게 저점이라도 유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엔비디아도 최근에 상승 흐름을 꾸준히 보이고 있었어요. 상승 흐름을 꾸준히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여기서 이탈을 한번 시켰죠. 그리고 지금 다시 위로 올려놓느니 마느니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438 이 위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AMD는 하방 추세를 최근에 타고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 시도하고 있죠. 이 위로 뚫고 안착을 시켜놓는 게 베스트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대를 타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우상향하는 그림. 그리고 바닥을 한번 더 찍고 지금 위로해서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가주는 게 좋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랠리를 해줘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갈 거 아니에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미국의 나스닥 기업들이 날아가줘야 한국도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ARM 홀딩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이 종목 관련주들, 한국 관련주, 반도체 애들도 크게 움직임을 보였었죠. 여튼 이 주식은 단기 52, 그리고 상방 56, 요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좋고요. 크게 바로 안 가더라도 베스트는 56 위로 뚫고 올라가줘서 우상향. 간단하게 이런 느낌. 이런 거죠. 그냥 하나의 캔들이든 여러 개의 캔들이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장 고점을 한번 헤딩하러 가주는 게 베스트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기차 대표 테슬라는 상방 268, 하방 234. 지금 그 안에서 가두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여기서 반등이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리고 도치 캔들이죠. 그럼 위로 한번 가주는 게 좋아요. 눌렀다 가느냐, 바로 가느냐. 그리고 로블록스도 단기적으로 박스 치고 있고요. 박스 치고 있고, 원바닥, 투바닥. 지금 쌍바닥 반등이 나왔어요. 쌍바닥 반등. 그럼 29 위로 뚫고 안착을 해주는 게 좋아요. 위로 안착을 해서 여기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좋겠죠.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거는 뭘 봐볼까요? 모더나, 요즘에 한국 CF에 모더나 CF가 나오더라고요. 모더나 관련.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도 원바닥, 투바닥 찍고 반등이 나왔죠. 106 위로 안착을 해주는 그림이 좋고요. 모더나를 월봉으로 해서 보게 되면 지금 하방 추세로 이어가고 있고, 월봉의 앞전에 바닥 라인을 이탈을 시켰어요. 자, 이탈을 시켜놨죠. 최근에 여기. 그러면 다시 올려놓고 움직임을 보여야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 해주시고, 지금 다시 올려놓니 많이 지금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하방 125, 상방 131. 지금 그 가운데 가두리 라인이에요. 다시 131 위로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위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좋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봐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영상을 담아봤고요. 예전에는 이런 걸 매일같이 해드렸잖아요. 지수 방향성이라든가 라인이라든가 반등해야 되는 구간, 지지받아야 되는 구간, 그리고 때릴 수 있는 저항 구간, 이런 거 위주로 매일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이런 영상이 여러분들, 글쎄요, 이거 정말 도움되는 영상인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과연 몇 분 정도나 어느 정도나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봐주시고 추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도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꽝꽝 눌러주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